북한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좀 다급한 상황입니다. 경제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를 뭐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가능하면 미국이 좀 빨리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희망과 기대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친서를 보낸 거고 거기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답신으로 친서를 보냈고 내 서울 가는 김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북미 정상이 대화를 나누는데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하거든요. 그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은 또 이제 비공개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거는 처음에는 만나는 장면, 악수하는 정도의 상징적인 장면만을 생각했다면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비핵화와 관련된 일정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3차 정상회담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보도되지 않고 있는 두 정상 간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 쪽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궁금했었는데 북한 쪽을 훌쩍 넘어가는 또 두 정상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전격적이었느냐 아니면 훨씬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는데 전격적이었다. 왜냐하면 훌륭한 관계가 아니면 오늘 같은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서로 간에 그래도 신뢰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예. 지금은 북미 정상의 비공개 회담이 진행 중이고요. 아까 이제 만남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아까는 소리가 너무 작아서 못 들었었는데 공개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비공개 회담 들어가기 전에 발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만남이라고 난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 못하는 그런 계속 좋은 일들을 계속 만들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맞다드는 그런 난관과 장애를 견인하는 극복하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힘으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요. 우리의 이제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난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이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뭐 관계 좋다 맨날 그런 얘기했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생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실제 그 두 사람 간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서로 뭐 이제 우리말로 뭐 서로 통한다, 뭐 죽이 맞는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정말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두 정상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비핵화와 관련해서 즉 미국의 요구와 관련해서 지난번 하노이 이제 노딜 때 북한의 요구 사항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요구 사항과 관련해서 뭔가 조금은 더 진전된 이런 방안을 제시했을 수가 있겠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맞으면 우리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미국의 성의를 보여달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남이 아주 중요했던 것은 하노이 결렬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여론도 썩 좋지는 않은 편이었거든요. 그렇죠. 영향을 받아서 과연 이게 남북관계가 진전이 될 수 있느냐. 북한의 태도를 보면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행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러면 남남 갈등도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거나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사카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으로 오산 비행장에 내린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서 해리 해리스 이 주한 미 대사가 상당히 대한민국 지금 혼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금 전에 자유의 집 안에 들어가서 이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트윗을 날리긴 했는데 이게 그냥 무시해버리고 안 나타나면 어떡하. 머쓱하죠. 우리가 뭐 요즘 유행하는 이야기들 난감하네 이런 생각이 보냈는데 짠하고 나타나 주니까 너무 고맙다. 고맙죠. 이렇게 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내 여론이 중요하거든요. 아니, 북한하고 잘 되겠냐. 김정은 위원장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저거 최근에 날쓴 공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연출됨으로써 미국 여론도 가져갈 수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좀 가라앉아 있었던 이 남북 관계도 진전시킬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회담이야말로 이 세 정상 모두에게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좀 윤인한 이런 이제 회동이 아닐까 싶은데 일석삼조네요. 네, 일석삼조인데 지금 보니까 뉴욕 타임즈나 미국 언론들은 오히려 조금은 좀 더 차분한 반응인데 영국의 BBC, 영국의 가디언, 특히 영국 가디언 경우에는 이제 신문이지만 이 인터넷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세계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라이브를 해요. 네, 그래서 그냥 중요한 수치들을 바로바로 올리고 또 영상도 올리고 그러는데 지금 무려 기자를 3명이나 붙여서 이걸 라이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백도사님 특히 가디언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미국 언론보다는 영국 언론을 좋아합니다. 가디언 아니면 BBC, 알겠습니다. 뭐 CNN보다는 BBC, 뉴욕 타임즈보다는 가디언. 이걸 좋아하는데요. 뭐 근데 CNN 잔지를 또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가디언. 이제부터는 가디언 잔지로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가장. 근데 아무튼 굉장히 정말 세기의 만남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분계선을 만나서 쉐이크 핸드 악수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갔다. 이제 이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헤드라인으로 좀 뽑고 있네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언급도 했어요. 분단의 상징인 장소 이 판문점에서 악수를 했다는 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자. 이게 이제 주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소원하던 판문점에 와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악수를 하고 또 한참 좀 수초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북미 정상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양자의 좀 대화가 진전이 되고 마무리를 할 즈음에 이제 문 대통령이 같이 배석을 해서 당연히 그러겠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수순이 되겠죠. 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한미 정상회담하기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쭉 얘기를 하다가 정말 김정은 위원장과는 좋은 관계고 북미 관계나 또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런 위협이 좀 사라지지 않았느냐. 핵실험도 사라지고 미사일도 더 이상 북한이 안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싱가포르 회담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노이 회담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이게 노 딜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때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했고 이걸 좀 평가해 줄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때 우리 노들이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신호를 보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변은 쌓지 않았느냐. 그렇죠. 우리 서로가 뭐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미팅이었다. 우리 회동이었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제 메시지로 보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한 가지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아주 좋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싱가포르 회담도 좋았고 또 하노이도 좋았다. 그런데 항상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은 처음에는 활짝 열어둡니다. 북한 좋다. 김정은 위원장의 케미는 우리 더 이상 뭐 필요가 없을 정도의 좋은 훌륭한 관계이다. 그런데 제재를 당장 풀기는 곤란하다. 이 제재를 북한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비핵화와 함께 어떤 시기에 제재가 또 단계적으로 완화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와 우리 정치인들 그리고 또 우리 시민사회단체 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절대 굉장히 아까 슬로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제재 푸는 거 바쁜 일 아니야. 오늘 또 그랬어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듣다 보면은 꼭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뭐야 이게 지금 지들 해달라는 거 다 해놓고 지들 하겠다는 거 하나도 안 한다면 도대체 우리 보고 뭐 하자는 얘기 그러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의 주류 사회, 미국의 주류 정치인 그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 이런 걸 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북미 간에 어떤 진전이 있으면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하는 이야기는 유엔의 대북 제재 자체가 사실은 조건부 제재다. 우리가 제재를 할 때 북한이 말하자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 상응해서 사실은 제재를 풀도록 이미 그 유엔 제재 결의안 자체도 그렇게 돼 있다. 그럼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고 일단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해서 제재도 좀 완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사실은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합리적이죠.
당신들 이거 하니까 제재야.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 또 안 하겠다. 그래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관련 제재를 풀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데 이제 미국이 이게 무슨 소리냐 계속 이제 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무튼 오늘 이 해동을 전개로 해서 정말 좀 정말 김정은 위원장 좀 믿을만하다 하면 좀 어떤 그 정말 이런 이 깜짝 회동을 제안할 게 아니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 깜짝 결단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럼 오늘 그럼 회담할 때 그런 상응 조치나 이런 얘기를 좀 본인들 좀 하겠죠. 속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게 해법인데 우리 도사님께서 오늘 금발 가발을 쓰고 계시니까 한국분이 아니라 지금 미국분이 계속 열변을 토하고 있나. 영국분일 수도 있고요. 제가 그 가디언즈를 좋아하시는. 영국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좀 오케이 하겠습니다만 미국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그건 뭐 전 굉장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중요하냐면 친서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이야기했거든요. 친서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볼 수 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 이걸 내가 밝힐 수는 없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다면 밝힐 일이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그 흥미로운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전격적인 비핵화, 전격적인 경제 제재 완화. 이 내용이 혹시 담겨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뭔가 전격적인 게 나온다. 그동안 궁금했던 정말 궁금했죠. 500원만 있으면 빨리 물어볼 걸 했던 그 궁금증을 오늘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는 장면을 조선중앙통신하고 북한 중앙 TV 방송에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거기 친서 밑에 이제 밖에 보이니까요. 거기 밑에 약간 뭐 밑줄 친 듯한 모습이 이제 포착이 카메라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그 대목이 뭐냐 그러는데 오늘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이 밑줄 친 거 거기 뭐 그게 도대체 뭐요? 하고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물어봤을 수 있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표현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당신 정말 그거 약속해 줄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좀 엉뚱한 발상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친서를 약간 들고서 김정은 위원장이 읽어요. 그래서 그걸 카메라를 최대한 당긴다 그럴까요? 주밍을 하면 해서 보여주잖아요. 약간 물론 이제 뒷면이니까 역순으로 보이긴 할 텐데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밑줄 친 게 미국 측에서 야 우리 여기 관심 있어 이렇게 이제 맞으면 왠지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저는 알고는 있는데요. 흥미로운 대목이니까 흥미진진하게 다음을 위해서 좀 남겨놓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이 안 왔으면 좀 민망했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뉴욕 타임즈가 사실은 이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제 그 트윗으로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리스크와 리워드, 그러니까 위험 부담과 보상이 다 같이 있는 제안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만약 안 오면은 본인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냥 김정은 위원장의 스투드업 그냥 오지 않고 그냥 혼자 버티고 있으면 나는 완전히 물먹는 꼴이 된다. 이제 얘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어제 아침에 트윗 보고 깜짝 놀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 봐서 이제 이런 것까지 서로 뭐 맞춰가지고 꾸며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어쨌거나 좀 깜짝스러운 만남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윗 계정이 없겠죠. 바로 하지는 못했어요.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이렇게 연출한 그 그림의 마지막 퍼즐이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딱 제자리에 예상했던 그 자리에 딱 와줬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마울 거고 그러면 오늘 회담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풀릴 가능성 약간 보따리도 조금 풀면서 그런 걸 좀 예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방점을 찍을 수 있으니까 사실 복잡한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아주 긍정적인 또 청사진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것이고 아주 복잡한 이야기는 이제 톱다운 방식이니까 실무 협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무 협상이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이제 꼬이는데 스텝이 꼬이는 건데 두 정상 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에서 일단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 부분을 서로 좀 주고받자. 이 정도의 이야기만 서로 된다 하더라도 이번 만남은 이번 회동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보니까요. 북미 정상이 대화를 나눈 지 벌써 20분이 넘었거든요. 20분이 넘은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35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0분은 되겠습니다. 얘기가 잘 된다는 거죠. 백스트라다무스의 반열에 올라가시면 40분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대화가 잘 되고 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
아니면 그렇죠. 아무튼 이야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다? 아닙니다. 한 쟁점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그건 뭐 잘 된다는 표현일지 아니면 서로 더 이야기를 하고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자리에서까지 서로 뭐 덕담을 주고받을 건 아닐 것 같고요. 상당히 필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사실 20분이라 하더라도 이 통역 빼고 그러면은 사실 시간이 많은 건 아닙니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우리 비핵화의 진심을 정말 믿어달라. 그러나 당신들도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나도 우리 인민들에게 우리 군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자신의 처지까지도 아마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고 이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나 나도 역시 맞으면 여기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좀 더 그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영변 핵시설의 폐기 말고 플러스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사찰 정도를 허용하든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리스트까지라도 좀 어떻게 좀 얘기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큰 이야기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어지는 건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하나는 이야기가 잘 되고 있고 서로 간에 또 오늘 정을 나누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깊숙한 회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만나서 보내면서 서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장면도 있죠. 또 하나는 이제 하노이 회담 때의 결렬 여파도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성의를 보여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나도 충분히 시간을 내서 돌아가는 시간을 늦추더라도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교착 상태의 원인 제공이 됐던 하노이 회담에서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더 회복하는 그런 성격도 있겠죠. 그때 진짜 밥도 못 먹고 헤어질 때 그러니까요. 아주 충격이었거든요. 밥은 먹어야죠. 아니 그렇죠. 밥도 안 먹고 그냥 갔잖아요. 김경래 PD는 밥을 안 줘요. 아니, 그러니까 이 밥상을 거기서 찬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밥상을 거기서 사는 거 이건 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일단 그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흐르고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8755번님이 오늘 참 뜻깊은 장면 TV로 보고 있네요. 라디오로도 듣고 계시는 거죠? 저렇게 가까운데 적으로 등을 돌리고 살지 말고 빨리 평화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노래를 한 곡 청하셨는데 이 노래 듣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니콜의 리틀 피스 듣겠습니다.
오늘 전 세계가 한반도 땅을 주목한다. 이제 네.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6년 만에 미국 정상이 또 그것도 현직의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았고요. 북미 정상이 이제 판문점에서 만나면서 악수를 나눴고 이제 또 자유의 집으로 넘어와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화가 뭐 어떻게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지금 30분 가까이 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은 그 두 사람의 대화에 배려를 해주고 끼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를 하면 마무리 정도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어떤 얘기가 오갈지 저희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요. 예측을 해보고 있는데. 근데 북미 정상의 이야기에서 깜짝 또 우리가 뭐 이야기가 있는데 어제 아침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봤다. 네. 뭐 인터넷에서 봤다기보다는 뭐 최선희 부상이 아마 전달하지 알려주겠죠. 않았을까. 예, 예. 근데 그런 트윗을 보고서 바로 반응을 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죠. 그죠. 한 5시간 만에 뭐 그 부상이 얘기를 했으니까 되게 네. 빠른 거잖아요. 사실 이제 이런 걸 트윗으로요. 네. 트윗으로 말하자면은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잖아요. 정상회담을 트윗을 통해서 하니까 최선희 애무성 제1부상이죠. 네네네. 딱 저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 분단의 현장, 이 전쟁의 현장에서 만나자고 한 거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아직 오피셜하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말하자면 정상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또 오후에 그냥 날아갔잖아요. 네. 이 스티븐 비건하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판문점에 가서 그렇죠. 북한하고 연락을 했겠죠. 예. 만나가지고 이거 조율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미국의 그 스티븐 비건이나 미 국무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정말 트럼프 미 대통령 모시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고요. 어떻든 정말 세기의 그 이벤트를 지금 만들어낸 건데 이 대화가 정말 잘 돼서 네. 진짜 우리 한반도 평화 이 비핵화 협상의 어떤 물꼬를 확실하게 트는 그런 좀 전기가 됐으면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초청했다. CNN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받아들일까요? 저는 이게 일정한 이제 분위기가 성숙될 필요는 있겠죠. 그 조건이 갖추어져요. 아까도 백도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백악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된 이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고 또 북한도 북한이 원하는 경제 제재 완화로 이제는 시장 경제 국가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반드시 돼야만 미국을 방문할 그런 또 계기가 될 겁니다. 분명히. 네. 명분이 있을 건데. 명분이 있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보면 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런 걸 강조했어요. 미국 주가가 뭐 거의 한 50% 가까이 올라간 건 다 내 덕이다. 네. 오바마 때 봐라 뭐가 있더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판문점에서 이 만남도 지금 우리 주식시장도 내일 개장을 해요. 미국은 조금 더 늦어지겠죠. 근데 이게 뉴욕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지정학적 경기 둔화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 경기가 둔화돼 있잖아요. 예. 이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내려가면 이게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란 이슈가 있기는 한데 적어도 여러 가지 국제 분쟁 이슈 중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조금 더 진전시키는 그래서 백악관까지 초청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건 상당히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주식시장 부분은 일단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일단 잠정 휴전에 합의를 그쵸.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호재도 있고 그래서 이 배종찬 소장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일 열리는 이제 그 뉴욕 증권 시장은 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예. 그러나 백악관 초청 문제는 단순히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의 일부 진전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가 상당 정도 진전이 되고 약속이 돼야만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보통은 이제 미중 간의 국교 정상화 과정을 보더라도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항상 먼저 갔어요. 미국과 베트남 전쟁을 했던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중국과는 이제 우리가 한국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했던 나라가 관계 정상화를 할 때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직접 미국이 참전을 해서 전쟁을 했던 베트남 전쟁 때도 역시 국교 정상화 이후에 처음에 그 방문을 한 것은 이제 미국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순서가 좀 거꾸로 되긴 했는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보고 미국의 심장부 그 백악관까지 와라 이 정도 되려면은 어떻든
지금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지. 그리고 그 바꾸는 단계에서 북미 간에 최소한 뭐 평양과 뉴욕에 아니면 워싱턴에 뉴욕에 뭐 서로 이제 그 대표부를 설치를 한다거나 네. 이런 정도의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표부 설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 비핵화 협상이 좀 진행이 좀 예. 진전이 돼야만 좀 가능한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백악관으로 초청한 거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속도를 내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도사님 백악관 가보셨죠? 네? 백악관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안에도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 그 밖에만 가봤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백악관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백악관에 초청받아서 가기 전에 또 하나의 이슈가 더 있습니다. 네. 서울 방문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서울 방문을 하지 않고 워싱턴을 먼저 가게 되면 북미 쪽에 또 무게 중심이 옮겨가거든요.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남북한 사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서울 방문, 청와대 방문 이런 건 어느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고 보니 답방이 그럼요. 계속 원래는 지난해 연말에 그래요. 예. 서울 답방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미뤄져온 이 청와대 방문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초청 이야기가 나온 마당에서 좀 후에 있을 예. 이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하겠죠. 네. 예. 지금 자유의 집 판문점에 있는 자유의 집에서는 북미 정상이 회담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잠깐 이렇게 바깥의 화면을 보여주는 걸 보니까 약간 좀 끝나가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밖에 이제 경호원 모습을 또 비춰주기도 하고 그렇네요. 계속 이제 자료 화면이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비공개 회담 전에 두 정상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북미 정상이 1차 싱가포르 1차 회담 때보다도 길대요? 더 길게 지금 회담을 하고 있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40분도 넘어섰네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회동이라고 이제 오늘 표현을 했잖아요. 예, 짧게 만날 거라. 그래갖고 2분 동안 만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는데 지금 뭐 회동이 거의 회담 수준이 된 거네요. 그러네요. 회동에서 회담으로. 그리고 지금 아무튼 만난 시간이 벌써 40분을 좀 넘겨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3차 회담이었다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얘기로 갈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3차 회담이었다. 아니 그리고 사실은 이게 단독 회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두 정상이 좀 나누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예.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회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 쓰는 것이 이 어울레 초소를 가도 역대 대통령은 다 군복을 입었어요. 네. 또는 군용 점퍼를 입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역대 대통령과 달랐다. 군용 쌍안경을 쓰고 북한 땅을 보지 않은 것도 예. 달랐다. 그런 만큼 오늘 회동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사실 뭐 앞서 그 4차례 방문은 다 이제 뭐 북한 핵이라든가 미사일 위기가 좀 그렇죠. 고조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뭐 한미 동맹 강화라든가 좀 군사적인 그런 그 시그널을 보여주는 그런 거였지만 오늘 분위기는 좀 다른 분위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역대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굉장히 비장한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도 그랬고 비장한 표정으로 군용 점퍼에 별 말이 없이 미군 안내만 주로 받으면서 북녘 땅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박한기 합참의 의장하고도 상당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저간의 설명을 들었던 것도 조금 과거의 대통령의 올레 초소 방문과는 좀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느낌이 좋다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지금 긍정적인 일이 많이 생기고 있어 기쁘다 이런 메시지도 놨는데 지금 두 사람 회담 후에 또 어떤 브리핑이 있을지도 기대가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모습으로 같이 이제 뭐 섞여서 대화를 하게 될지 그런 모습도 네, 맞습니다.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을 보면은 굉장히 계산에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그 굉장히 치밀한 계산을 한 사람이고 배종찬 소장도 얘기를 했다시피 뭐 스마트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스마트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 계산대로 미국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람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배포가 크고 하지만은 역시 자신의 국익과 자신들의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치밀한 이런 그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과연 두 정상이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브로맨스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또 치열한 이 서로 상호간의 수싸움 그게 뭐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걸 가지고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큰 방향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 어떻게
서로 이제 그 이야기할 것들을 합의한 내용들을 내놓을지 이게 좀 정말 주목이 되죠. 그러니까 회동이 아닌 회담이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라는 게 벌써 시간을 40분을 훌쩍 넘길 정도로 그러네요. 대화를 나누고 있다. 1차 회담 때보다 길게 네, 회동 지금 중이다. 이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합류해서 3자 회동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사실 원래 오산 비행장에서 떠나는 시간이 5시였는데 이렇게 되면 훨씬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서의 일정을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웬만하면 미국에 도착하는 시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전문가 한분 연결을 해서 지금 이렇게 회담이 막 길어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박영자 위원님하고는 이렇게 북미나 남북이나 네. 회담이 있을 때마다 만나 뵙게 되는데 지금 상당히 이제 길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회담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긍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 이 정상이 급격하게 지금 그 만남이 이뤄진 상황에서 서로의 속내를 좀 생각보다 좀 깊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예, 깊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네. 그러면은 뭐 사전에 조율이 조금 미흡했다 그렇게 또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깊은 얘기를 하는. 없고 이제 향후 본격적인 이제 협상을 가기 위한 상호 간의 이해 이걸 높이는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크고 이거 자체로 이제 일단 두 정상은 서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전 세계에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오늘 어떤 메시지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북측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 그 하노이 회담 때 얘기를 못했던 그 영변 플러스 알파 그 알파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한 거에 대한 의견을 좀 트럼프한테 저기를 했었고 트럼프가 그에 대한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행정부의 생각들을 좀 공유하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하노이 때의 연장 얘기가 될 수 있다. 네네, 하노이 때문에 그 뒷부분을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측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많았었거든요. 원래 그 영변불 말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되게 당황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황하면서 자신은 더 할 얘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통역이 그걸 전하지 못해갖고 그때 그 통역이 바뀐 그 내부적으로 좀 혁명화 과정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순간적으로 그때 그 트럼프가 영변 이해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김정은이 어떤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전달되지 못한 것 그 이후에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나. 30분 이상이면 그 얘기가 분명히 들어갔을 걸로 보여집니다. 영변 플러스 알파 얘기가 더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먼저 얘기를 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화답 대응을 하는 그런 그런 형태가 모습이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 오늘 상응 조치 이런 얘기까지 깊게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상황의 구체적인 세부 그 프로세스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고 액션 플랜까지는 안 나오는데 다만 프로세스 정도로 이 정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합의 내용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론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그렇죠.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예. 아까 위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갔잖아요. 진짜 월경을 할까 했는데 그랬습니다. 현직에 계신 그 미국 대통령이 최초로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DMZ가 갖고 있는 이 한국 전쟁의 분단 체제 자체가 이미 서서히 그 흐릿해지고 있구나,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크게 좀 다가왔습니다. 이 DMZ는 아시다시피 사실 최종 그 정전협정을 미국하고 북한이 중국 이렇게 3개국이 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최고 당사자인 이제 북한과 미국이 이제 양 정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분단 체제가 현실적으로 이미 21세기 현재 이 세계화 국면에서 무너지고 양 정상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무슨 총살의 불안감이나 이런 게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 거죠, 이번 순간에.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 그 4월에 남북 정상이 이제 그 만났던 장면하고 많이 오버랩되기도 했었었는데. 네.
그건 좀 한국의 기획이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아, 이거는 우리의 기획이 들어갔다고요? 한국의 기획. 이미 그때 그 기획을 이제 트럼프나 북에서도 그거는 경험이 있고 트럼프는 그걸 받지 않습니까? 예. 그 기획 정도로 그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최고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획. 그때 당시 우리 남북 정상회담의 기획에 그게 요번에 좀 그대로 체험된 걸로 보입니다. 아, 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다른 기획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었거든요. 시간이 촉박한. 네,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의 의미를 심을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합류를 할지 어떻게 예상하실 수 하시는지. 일단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중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아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양 정상에게 서로 이제 격려하고 화합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좀 옆에서 밖에서 대기하면서 이렇게 좀 초조하게 그 이유를 좀 모색하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혹시 궁금한 게 그 교수님. 결국은 이제 북미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 그리고 어떤 합의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북한으로서는 가장 큰 관심사가 역시 미국의 그 제재 완화 아니겠습니까?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잖아요. 네. 지금까지 미국 측에서는 이 선비핵화, 후 제재 완화 이제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하노이 회담이 이제 노딜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우리가 좀 입장을 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미 밝혀진 건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시적 그 해결 방법을 우리가 대안으로 내놨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동시적인 거라는 뭘로 볼 건가? 라는 측면인데 그 해석에 따라 다른데 일단 이 동시성이라는 걸 일단 비핵의 진전과 이 대북 제재 해제 진전을 같이 가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북측이 여태까지 얘기하는 단계적 동시적하고 서로 이렇게 교집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과 한 말씀만 더 같이 해서 한 말씀만 더 여쭈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생각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볼튼 보좌관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이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걸까요? 아, 그거는 북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분들이 아니라 미국 행정부 자체하고 이제 의견 조율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협상 결과를 공식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내놓지 않고 서로 좀 좋은 분위기에서 얘기됐다라고 정리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방향, 우리 동시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또는 평화를 지지하기로 했다. 그다음에 비핵화와 함께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이미 서로 이렇게 언론에 나온 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마치고 그 이후에 이제 실무 협상 단계로는 끝나고 나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의 박영자 위원이었습니다. 아, 진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어떤 얘기를 그렇게 나누고 계시느냐 한 시간을 넘겨 만나고 있는지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됐죠. 지금 만난 시간부터 따지면요. 자유집에서 1시간 넘게 회동 중이고요. 이렇게 보면 진짜 사실상 3차 회담에 가까운 거 아니냐. 근데 박영자 위원 말씀으로는 워낙에 시간이 촉박해서 준비를 하느라 그 사전 조율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나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궁금합니다. 그 오늘 회동이 이 정상 간의 만남이잖아요. 그리고 이 북미 간의 방식 자체가 실무자 협상부터 시작을 해서 정상 간의 조율로 가는 이 버텀업이 아니라 톱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만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여지고요. 자유집 앞에서 지금 긴박한 움직임도 있는데 조금 전에 이 문우신 재무장관, 또 이방카 보좌관, 또 사위인 쿠슈너가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조금 마무리되는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보네요. 다시 이제 현장 화면은 자유의 집 문 앞을 비춰주고 있고 경호원들이 나와 있는 모습, 또 이제 빙그레 웃으면서 어떤 관계자가 지금 지나갔습니다. 이제 끝이 나려나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니 사실은 좀 끝이 안 나고 잘 되면 두 정상이 좀 더 이야기 많이 나누어서 이번에 확실하게 좀 매듭을 좀 짓고 가면은 그만큼 좋은 것도 없겠죠. 그래서 누가 더 급할까, 누가 더 기대감이 클까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근에 달려왔죠, 또 우리가 예. 뭐 쌀 지원도 있지만 북한 경제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오늘 이 회동에서 뭔가 하나 정도는 좀 확보했으면 뭔가 이 협상을 끌어냈으면 하는 충분한 기대감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경호원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 거죠. 경호원들이 조금 분주해진 것 같죠. 예, 좀 바쁜 뭔가 안에서 좀 행사들이 만남이 회동이 좀 마무리되고 있지 않나. 나오네요. 네, 문이 나오죠? 열렸고요. 네, 문이 열렸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 사람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면서도 뭔가 계속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두 정상이 북미 두 정상이 만났고요.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같이 차라도 마시는 이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죠. 북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같이 한문각 그러네요. 쪽으로 방향으로요. 네. 세 사람이 같이 그러니까요, 북쪽으로 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할까요? 아니 뭐 1차 다시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냥 기념 촬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하자면 배웅을 하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배웅을 우리 한미 두 정상이 이제 북으로 돌아가는 김정은 위원장을 좀 배웅하는 이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 장면도 의미심장하네요. 남북한 정상 사이에 지도자 사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걸어가는 사실은 그 세 정상을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 촬영 기자들의 뒤통수.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조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이 원래는 옆으로 비켜줘야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스케치를 해드리고 싶으나 지금 상황이 이게 밀접 촬영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과연 배웅이겠죠. 저기 맞습니다. 군사분계선 앞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 있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네요. 첫 만남, 첫 악수를 나누었던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뭐 배웅을 해도 딱 저기까지죠. 그렇죠. 예. 평양까지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 있네요. 군사분계선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마지막 헤어짐의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BC나 가디언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땅에 발을 디뎠다. 헤드라인을 뽑아서 일반적이라면 바로 저 월경 경계선이 되는 지역에서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배웅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쪽 판문점 자유집 쪽으로 넘어와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카메라들이 지금 전혀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빙빙 돌고. 어지럽네요. 일단 김 위원장을 배웅하는 걸로 단계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넘어오죠. 네. 했군요. 배웅을 했고 다시 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집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시 54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3시 50분 정도 40분을 넘겼어요. 네, 50분 좀 지나서 만나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1시간 가까운 전체적으로 하면 1시간 가까운 거였고 회동은 만난 거는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이렇게 벌써 한미 정상은 다시 자유집 안으로 들어가네요. 잠깐 뭐 담소를 나누고 또 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겠죠.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캠프 보니파스로 가서 거기에서 헬기를 타고 곧바로 이제 오산 쪽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 청와대로 교환하는 이런 이렇게 좀 진행이 되지 그럼 별도의 브리핑 시간은 따로 없을까요? 가질지도 모르죠. 가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언론 만나기를 좋아하잖아요. 이걸 그냥 놔두고 그냥 갈 수는 없죠.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도 상당히 밝았고요. 지금 외신들의 보도를 보면 지금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CNN 얘기부터 전해드리면 DMZ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삼엄한 국경에서 미국과 북한 정상이 편안하게 악수하는 장면 얼마 전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평을 했고요.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을 나누고 가르는 비무장지대 판문점에서 만났다 이렇게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했습니다. 또 중국 쪽의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번 깜짝 회동은 싱가포르 1차 북미 회담과 또 하노이 2차 북미 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이 세 번째 만나는 것이다 라고 전했고요. AP통신 정리해드리면 전쟁 중인 두 나라가 화해를 한 역사적인 기념일이다. 하노이 회담 이후 양국 정상 간의 대면 접촉이 다시 재개됐다. 이런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새 정상의 오늘 만남 후에 표정이 밝아서 저희도 마음이 밝아지는 거고요.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는 또 이제 그 조만간 또 속보로 나오겠죠. 저는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라는 게 지금
한미 두 정상이 기자들 앞에서 지금 이제 간략하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저걸 이제 바로 뒤에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리는 현장 소리가 들어오진 나오네요. 지금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저는 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좀 답답한 면이 있던데. 정말 참 답답하게 만남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정확하게 반응해 준 점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 만남 자체가 역사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무언가 중요한 결과가 난다면 보다 더 역사적인 만남이 되겠지만 이미 우리가 중요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셨을 겁니다. 특히 제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상황과 비교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실 겁니다. 당시 제가 취임했을 당시에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부 임기 말을 보면 오로지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도 문제가 있었지만 나중에 역사가 정확하게 지금을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반년 동안 우리는 평화를 누려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금처럼 상황이 되리라고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았다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정부팀 폼페이오 장관을 위시로 한 팀이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비건이 프로라는 것을, 전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훌륭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주도하에 앞으로 2, 3주 동안 실무적인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과연 회담이 가능할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큰 문제고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서로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를 하는 모습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고, 지난 예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위대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반대로 보도했지만요. 그리고 하노이 정상회담과 같은 결과도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지금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몇 주 동안 양측의 실무팀이 만나서 조율을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우리가 지켜봐야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통역을 하고 다음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상당히 그런 좋은 그런 회의를 가졌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합의한 것은 각각 대표를 지정을 해서 어떤 포괄적인 그러한 그 협상과 합의를 하겠다라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은 아무도 그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고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빨리 그 북조선의 그 위원장한테서 응답을 받을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날이다라는 말씀을 그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그런데 오늘이야말로 진정하게 그런 역사적인 그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 전체적인 그런 한반도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과거에 행정부가 했다면은 지금 현재 문제가 굉장히 더 많을 것입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역사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은 우리 폼페이오 장관이 주도로 선정을 해서 이미 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가 그 대표가 될 것입니다. 비건 대표는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은 양국을 사랑하는, 그런 한국과 북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주도하에서 스티브 비건 대표가 할 것이고, 앞으로 2, 3주 내에 미국과 북조선에서 팀을 구성해서 서로 그 협상을 시도할 것입니다. 아까도 그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
2-3년 전만 해도 이 지대는 우리가 그 전망대에서 봤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위협이 있는 지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그런 평화로운 지역입니다. 또 하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싱가포르이 성공이었고 지금 하노이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합니다만 하노이 만남도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입니다. 가끔은 그러한 것도 필요합니다. 하노이가 성공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과 같이 다시 이 만남이 이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성공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실까요? 예, 원래는 올해 GP의 공동 방문까지만 예정돼 있었던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담한 제안에 따라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아주 과감하고 독창적인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 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는 생각입니다. 전 세계와 우리 남북의 8천만 결의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방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측에서 실무협상 대표를 선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무협상에 돌입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앞으로 좋은 결과가 성급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Yes, the initial plan had been for President Trump and I to co-visit the OP Ullet. However, thanks to President Trump's bold proposal, this historic meeting. 예, 지금 자유의 집 현장 소리 들으셨는데요. 이제 북미 정상이 회담을 마치고 배웅을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이제 자유의 집에 들어와서 이제 기자들을 향해서 어떤 이제 브리핑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죠. 네. 취임했을 때와는 지금 상황은 매우 다르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네. 훌륭한 관계가 아니면 이렇게 못했을 것이고 지금 김 위원장이 신속한 반응을 해줘서 감사하다. 우리의 만남 자체가 정말 의미가 있는데 진정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했던 말이 사실 뭐 전격적인 뭐 그런 거 나오진 않았지만 실무진을 꾸려서 앞으로 2-3주 안에 이제 실무 이제 준비를 해서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뭔가 좀 다시 만남이 예상이 되는 건가요? 역사적인 만남이고 이제 실무적인 이제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폼페이오, 그다음에 비건, 그다음에 앨리슨 후크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우리가 급작스럽게 진단을 했던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오지 않기로 결정했다. 네, 현장 소리 다시 듣겠습니다. 제가 체면이 살지 않았겠죠.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그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렇게 급박하게 24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줘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산을 옮길 것 같은 위대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겸호팀과 모든 군 장병의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행사를 주선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데 이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주 굳건한 생산적인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결과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의지와 선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군사기지로 가서 장병들과 환담을 할 것입니다. 3주 전부터 잡혀있던 일정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공군 1호기에 다시 탑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본국으로 돌아갈 텐데요.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라지만 먼저 그 전에 군 장병을 만날 예정입니다. 대통령님, 김정은 위원장이 당시 군사 분계선을 넘었을 때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쪽으로 넘어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영광이죠. 그러면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어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영광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쪽 땅을 밟은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 초청을 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습니까? 예, 언젠가는 이러한 일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영광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환담을 했는데요. 5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1시간 가까이 김정은 위원장과 환담을 했죠. 대단히 긍정적인 날이었고 의미 있는 이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의미 있는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위대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일본 상공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녔죠. 공습 경보가 울리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하와이 기억나시나요? 네, 하와이의 상황이 기억나실 겁니다. 괌 기억나시죠? 괌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전 세계에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죠. 또한 상당히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기자님께서 그것을 다 보도하셨죠. 그리고 북한과 설전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비건 대표가 아주 훌륭하게 이 작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의 협상을 계속해서 비건 대표님이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도 접촉하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끌고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초기에는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중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자리에 있겠지만요.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거의 바로 미국으로의 초청 말씀입니다. 제가 밖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백악관으로 와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죠.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언제라도 원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아주 긍정적인 이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무역협상과 관련해서 아주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켜봐야겠지만요. 유익한 만남이었습니다. 물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협상에서 아니면 합의에서 너무 서두르면 항상 재앙적인 결과만 불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실무팀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실무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담당자를 지정을 하겠죠. 북한 측 협상팀이 아직도 살아있나요? 주요 담당자는 아직 생존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협상팀도 북한의 협상팀도 생존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Did the chairman promise that he wouldn't do any more missile tests? Because there have been a few since Hanoi. Well, very small ones. 김정은 위원장의 미사일 시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이것은 아주 소형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미사일 발사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테스트였을 뿐입니다. 장거리 탄도 미사일은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아예 테스트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행정부가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제 행정부, 제 취임 초기에는 북한이 엄청난 핵실험을 했습니다. 거의 산이 흔들릴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정도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규모 9점 얼마의 핵실험을 북한이 했죠. 지금 아주 좋은 길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장병들과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They're staying on. I mean, at some point, look, I'm looking forward to taking them off. I don't like sanctions being on this country. 물론 저도 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재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요. 그런데 또 협상하는 과정에서 또 뭔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의 집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즉석 기자회견 내용 들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북미 정상 간의 대화가 있었는데 아주 굳건하고 생산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도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날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군사분계선에 섰을 때 어떤 소감이었느냐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가 먼저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쪽으로 올 수 있겠느냐 한번 물어봤었고 네. 영광이다 그런 대답을 들었다. 그리고 본인도 북쪽 땅에 갔을 때 참 영광이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좀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오바마 대통령이 좀 귀가 간지러운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이 오늘 하루 종일 몇 번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의문의 실패입니다. 의문의 실패쯤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 쪽의 주요 협상자의 생존 여부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예. 아무튼 조만간 실무팀을 꾸려서 세부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내용이었고 이제 자기는 빨리 장병 만나러 가야 된다라고 해서 자리를 떴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미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저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은 3S 천천히 가요. 지켜보자는 단어를 많이 쓰고 천천히. 우리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빨리 서두르면 재앙을 불러온다 이런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시크릿. 항상 이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세 번째로는 스마트. 이 거래 기술을 발휘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네. 북한도 미국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비핵화도 중요하고 한반도 평화도 중요하고 한미동맹도 중요하거든요. 이걸 적절하게 우리가 잘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지금까지 또 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백 도사님은. 네, 저는 이제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이 도보다리 회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아마도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이렇게 만난다고 한다면 그때쯤이면 좀 말하자면 우리가 분명하게 이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내다보는 그 전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이 어떻든 만난다고 한다면 평양이나 이 워싱턴에 앞서서 백악관에 앞서서 일단 판문점에서 만나고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나 아직은 이렇게 좀 단언하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의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에서 주목되는 거는 좀 재밌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 2, 3주 내에 이제 그 실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북한 담당이 북한 대표가 이걸 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을 전문가이면서도 남북 양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좀 눈에 좀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산을 옮긴 듯한 하루였다. 이런 평가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든 정말 한반도 평화에서 큰 고개를 하나 넘겼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이 정말 사실은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었다. 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한 번 더 할지 또 지켜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기도 하고요. 과연 어떤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또 알려줄지 그 부분도 주목됩니다. 네, 어떤 또 뒷얘기가 있을지. 지금 현장 상황은 자유의 집 앞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배웅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국내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오산 공군기지에서 이제 미군들과 이제 대화가 있고요.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출발하게 되죠. 네. 저는 오늘이 역사적인 날인데 오산 공군기지가 마지막 일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미국의 전설적 코미디언인 밥 호퍼가 있거든요. 이 호퍼가 희망인데 6.25 전쟁 당시에 이 오산에 와서 정말 아재 개그를 합니다. 오산이 미국 영어로 하면은 미스언더스탠딩 오산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쟁을 오산하지 말자. 이런 아재 개그를 저보다도 빨리 밥 호프가 있는데 그의 이름처럼 이 오산 공군 비회장에서의 희망이 다시 한번 꼭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부디 그러기를 바라면서 자. 아마 그 두 정상이 또 각자 이제 떨어져서 뭐 헬기를 타든 차를 타든 돌아오는 동안에 머릿속도 좀 두 정상 이제 다들 헬기를 타고 이제 다들 이동을 하게 되겠죠. 어떤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나올지 뒤에 이어지는 또 뉴스들은 저희 TBS 뉴스 시간에 또 제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예상보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아니 뭐 아주 역사적인 장면들을 함께 같이 TBS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우리도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도 영광입니다. 예,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